다음은 다음은 아, 쌤께서 이번에 아, 한번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은 올리브영인데요. 실제 올리브영은 참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올리브영이 이걸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는 진짜 올리브영 인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하면은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 LG 근데 LG생거는 수시니까 인기가 없고 올리브영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점점 그 숫자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죠. 예. 특히 이제 세일 기간 때 되면 특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진상 손님이 정말 많아서 편의점과는 다르게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저는 뭐 예전처럼의 인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이제 근데 또 이제 사업적으로도 약간의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음, 저는 올리브영은 스타벅스랑 비슷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직영으로 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고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해놨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올리브영도 초창기에는 가맹을 좀 받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직영을 완전히 깔아버리고 이제 다시 가맹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뭐 사실 경쟁자들도 다 나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깔릴 땐 다 깔렸다고 생각해요. 동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글로벌 넘버원 옴니 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글로벌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옴니 채널부터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도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그리고 이것도 이거 전 좀 사실 직무별로 질문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자. 그래서 이건 제가 보도자료 찾은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제가 구글이랑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네네. 이게 구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오는 게 이제 소형 물류센터 연다. 그다음에 퀵커머스, 총알 배송 확대. 그러니까 편의점이랑 똑같이 가요. 얘네도. 네, 그래서 퀵커머스 쪽에 좀 그거 한다라고 하고 오프라인을 무시하기 힘드니까 연남동, 즉 젊은 분들, MZ 세대들이 잘 모이는 곳에 이런 거 팝업 스토어 운영한다고 하고 저는 요 기사를 제일 주목해서 봤어요. 네. 얘네들이 면세점에 들어간다. 어허. 네, 올리브영이 사실 면세점에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퀵커머스보다는 이게 사업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 아닌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 자체는 뭐 옴니 채널 이런 쪽으로 가서 퀵커머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잡아서 올리브영이 면세점에 들어가다니 올리브영은 그냥 동네에 있는 편의점 같은 건데 라는 거에서 얘네도 고급화 시킬 거고 해외로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플 연남동 퀵커머스 물류센터 현대백화점 그래서 세계적 브랜드 키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최근에 올리브영이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그래서 연남동 팝업 스토어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요거 현대백화점이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 갔니? 음. 잠시만요. 제가 공유하는 화면에 그래서 저는 일단 보도 자료를 좀 참고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단순히 어떤 올리브영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저는 다른 플랫폼 영업 전략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올리브영은 편의점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그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올리브영도 전국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런 비즈니스. 아니면은 올리브영을 뭐 MZ 세대인 거니까 더 현대나 이런 플랫폼으로 같이 끌고 들어와서 무엇인가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올리브영이 지금 구독을 하나요? 구독 경제? 안 하죠. 특정한 지점마다 하는 거는 제가 좀 아, 명동에서 그런가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를테면, 당연히 올리브영 하면은 구독 경제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소비 트렌드도 접목시켜서 어떻게 약간 좀 뭐 해주시. 혹시 아시겠지만 이 그룹사 계열사들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최초로 뭐 하는 거는 아, 제가 봤을 땐 모든 산업 통틀어 하여튼 CJ그룹 계열사들은 최초는 뭐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걸 좀 전 지점 뭐
대폭 도입 이렇다기보다는 한번 시도해보고 여기에서 뭔가 유불리나 손익 관점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좀 더 잘 묻어놨다가 그렇게 좀 꺼내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게 사당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올리브영 미니가 런칭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거기 있는 거죠, 사장님? 2호선에서 4호선 가는 사이에 네. 편의점 사이즈의 작은 규모로 미니스토처럼 올리브영 미니가 있었고 실제로 그게 사업화된다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점 외에는 올리브영 미니를 그 어디에도 본 적이 없다 보니, 제 기준으로 또 서울 권역이 있겠지만 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크게 편의점이랑 다를 바 없이 그냥 규모만 작은 많이 팔리는 제품만 좀 깔아놓은 올리브영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약간 단순한 어떤 좀 형태의 변화보다는 말씀 주신 그런 부분처럼 좀 더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맞게 좀 특화되는 그런 팝업 스토어도 그렇고, 뭔가 카테고리 특화로서 뭔가 좀 전문을 해서 특정 타겟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는 뷰티 전문, 뭐 기존에 있는 세그먼트를 좀 더 상점화하고 플랫폼화해서 간다면, 제가 좀 거시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 쪽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MD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까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 자체 PB에 대한 좀 본인만의 인사이트나 좀 구체적인 안을 두세 문장은 적어서 좀 녹여 보신다면 이 부분에 좀 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글로벌은 사실 뭐 때를 놓쳤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시장을 노리고 뭐 이야기 한참 나왔다가 지금 많이 좀 이야기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걸 좀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조금 겉도는 이야기로 800자를 채우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걱정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옴니채널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두 축에 맞게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좀 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작성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될 것 같네요. 진짜 1등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만들어 놨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예, 과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돈을 벌 것인가, 제가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당역 거기 올영 미니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 가봤는데, 이건 미니라는 느낌은 전혀, 그냥 올리브영에 왜 이렇게 조금 팔어. 그게 여의도 IFC에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여의도 IFC CGV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문 닫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컨셉도 괜찮을 것 같네요. 미니. 예를 들어 스타필드가 뭐 스타필드 뭐 시티나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영은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